두 번째 지능, AI 시대 질문 경험 실행으로 뇌를 설계하다. 김상균 지음. AI는 우리 시대의 결정적 기술이며 이를 마스터하는 것이 오늘날의 새로운 문해력입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여러분의 뇌가 AI를 배우는 방식을 고려해 구성됐습니다. 우리 뇌 인지 과정은 단순히 정보를 입력받는 것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변화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질문을 통해 뇌를 깨우고, 경험을 통해 뇌를 움직이고, 실행을 통해 뇌를 바꿔야 하죠. 그래서 이 책은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됩니다. 1부, 질문 뇌를 깨우다. 1부는 AI를 둘러싼 다양한 질문들로 시작합니다. 항목별로 AI의 특징을 설명하기보다는 흥미를 자극하는 질문,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믿음의 균열을 내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지과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불균형, 코그니티브 디스이퀄리브리엄이라 합니다. 기존에 알던 것과 새로운 정보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면 뇌는 그 간격을 메우려고 적극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2부 경험, 뇌를 움직이다. 2부에서는 직접 해보는 장을 제공합니다. AI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놓고 동료들과 생각을 섞는 경험,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교감력을 나누는 경험, 나의 삶을 AI를 활용해 메타적으로 이해하는 경험, AI를 활용해 나의 내면을 파악하고 미래를 비춰보는 경험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은 뇌의 전혀 다른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운전을 배울 때 책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 생각을 넘어 경험을 통해 체화된 인지, embodied cognition에 도달해야 합니다. 3부 실행 뇌를 바꾸다. 3부는 가장 중요한 실행 단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과 학습 경험도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 뇌와 인지 과정은 변하지 않아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3부에서는 스타 워크시트를 활용합니다. 스타트 시작, 트라이 도전, 앰플리파이 증폭, 리커버리 회수라는 4가지 방향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신경가소성 이론에 따르면 뇌는 반복된 행동을 통해 물리적으로 재구성됩니다. 계획을 짜고 실천을 지속함으로써 우리 뇌의 새로운 AI 활용회로 증강된 인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컨대 1, 2, 3부의 흐름을 알고 있음에서 할 수 있으므로 그리고 습관됨으로 이어지는 학습의 3단계를 반영합니다. 프롤로그, 두 번째 지능을 맞이하는 시대. 최근에 제게 작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 연구실에 새로운 학생이 박사과정을 하고 싶다고 지원했는데요. 그런데 이 학생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나이도 많지 않은데 벌써 박사 학위를 2개나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학 분야, 또 하나는 사회과학 분야예요. 대화를 나눠보면 성격도 밝고 에너지도 넘치고 사고는 논리적이면서 편향이 거의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뛰어나고 균형 잡힌 인재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학생을 내가 제대로 지도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끌려가는 건 아닐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인지과학자들이 많으니 저 학생이 다른 연구실에 가도 잘하겠지? 곧이어 불안이 밀려옵니다. 만약 저 학생이 다른 곳에 가버린다면 거기서 엄청난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나만 뒤처질 텐데. 이런 얘기를 기업 임원이나 지인, 학생들에게 털어놓으면 열의 67은 똑같이 말합니다. 교수님, 그냥 받아보세요. 남에게 뺏기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입니다. 그리고 꼭 덧붙이죠. 교수님이라면 충분히 잘 지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고민은 저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눈치채진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의 이름은 바로 챗 GPT입니다. 그리고 이름만 다를 뿐 제미나이, 클로드, 그록, 딥시크 같은 친구들도 줄줄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시 언급하겠으나 그들은 박사학위 2개만 가진 것도 아닙니다. 문제풀이 능력만 놓고 보면 최소한 수십 개 학문 영역에서 박사 학위를 끝낸 인재입니다. 아직 몸도 없고 인간다운 정체성도 없지만 이미 우리 곁에는 그런 존재들이 몹시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느끼지 못했다면 그건 내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AI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런 지능을 통해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지능이 바꿔온 세상. 인류 문명을 돌아보면 지능은 언제나 역사를 움직여온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단순히 힘세고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집단이 번성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잘 생각하고 더 잘 기억하고 더 잘 배우느냐가 문명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인류가 불을 다루기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보시죠. 불은 단순히 따뜻함을 주는 도구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줄었고 그 에너지를 두뇌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뇌는 더 커지고 더 복잡하게 진화했습니다. 결국 불은 도구이면서 동시에 지능을 키워낸 촉매였습니다. 문자의 등장은 어떨까요? 글자를 통해 지식이 세대를 넘어 축적되면서 과학과 철학 그리고 예술이 탄생했습니다. 문자가 없던 집단은 세대를 지나며 지혜가 소멸했지만 문자를 가진 집단은 지혜를 덧붙여 쌓아 올리며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문자는 외부 기억 장치이자 인류 최초의 지능 확장 도구였던 셈입니다. 시간을 가까이 당겨 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젖힌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과학과 공학이 어우러지면서 기계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증기기관이라는 도구를 도둠대 삼아 새로운 조직과 사회 제도를 만들어냈으며 문명의 복잡성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은 우리의 사고 능력을 다시 한번 확장했습니다. 계산을 대신해주고 정보를 빠르게 연결해주는 도구로서 인간의 지능을 보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었습니다. 계산기를 꺼내거나 검색창에 질문을 입력해야만 지능을 확장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AI는 보조의 역할을 넘어섭니다. 인간의 바깥에서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문제를 풀어내는 외재적 지능, External Intelligence 세상이 등장했습니다. 문자나 컴퓨터가 인간의 뇌를 확장하는 장치였다면 AI는 인간 곁에 자리 잡은 또 하나의 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능이 확장된 인류, 그렇지 못한 인류. 이제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두뇌 옆에 또 하나의 두뇌를 두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개인마다 두 번째 머리를 곁에 두고 다니는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이 변화는 놀라운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누구나 AI를 활용하면 수십 권의 책을 읽은 것 같은 통찰을 얻을 수 있고 다 분야 박사처럼 사고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번역 자료 검색은 말할 것도 없고요. AI를 잘 쓰면 보통 사람도 초고지능자처럼 사고하고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혁명과 혁신에는 그림자가 따릅니다. AI가 지능의 보조장치가 되면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인간 지능의 퇴화입니다. AI가 대신 생각해주는 사이 인간 스스로 사고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쓰면서 암산 능력이 줄어들고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면서 길 찾는 감각이 무뎌진 것처럼 AI만 의존하는 순간 우리의 사고 근육도 점점 퇴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지능 격차의 심화입니다. AI 사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능을 확장하지만 어떤 이는 여전히 기존 방식에 머물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지능을 갖춘 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홀로 사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쓰느냐 마느냐 같은 디지털 격차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한층 근원적인 사회적, 존재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인류가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능이 확장된 인류와 그렇지 못한 인류가 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은 지능의 퇴화를 막으면서 동시에 지능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 역사가 보여주었듯이 우리 곁에 등장한 두 번째 지능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명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두뇌를 바꾸어서 살아갈 지혜.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무엇이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천국 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의 첫 구절입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의 격동이 휩쓸던 파리와 런던을 배경으로 인간의 잔혹함과 숭고함이 교차하는 시대를 그려냈습니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로 시작하는 문장은 번영과 절망, 빛과 어둠이 양립하는 인간 역사의 아이러니를 함축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인류는 빛과 어둠,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아직 답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답에 이르는 길목에서 인류는 이제 막 선택을 끝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AI를 쓸까 말까 하는 질문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인류는 AI와의 공존을 이미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AI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인류에게 드리울 빛과 어둠의 농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AI라는 두 번째 지능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 두뇌를 바꿔서 살아갈 지혜를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마주한 새로운 교양입니다. 그 지혜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AI 전환기의 초입에서 김상균.